미국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뉴욕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경 추동훈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은 월마트와 타겟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네. 여기도 그러면 뭐 실적이 발표되고 그런 거예요? 네, 지난주가 이제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 주가가 빠졌는데 별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보통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제 IT 업계에서 하락을 주도했었거든요. 네. 나스닥이 주로 빠지거나. 그렇죠. 지난주가 좀 특이했던 게 이제 S&P와 이제 다우존스가 빠졌는데, 바로 유통업계, 유통업체들이 주가 하락을 좀 주도했다. 그게 지난주 좀 특이한 상황인데, 네. 그 핵심에 있는 기업이 바로 월마트와 타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바로 실적 발표 이후에 11% 정도 빠졌고요. 타깃은 수요일날 발표를 했는데 그날 하루 만에 15% 넘게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그 얘기는 빠졌죠.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말인데 이게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간에 판매 실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 어차피 유통업계니까. 이 유통업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산업을 합쳐서 가장 소비자랑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이 월마트. 그렇죠. 바로 이제 가서 저희들이 사는데 맞아요. 맞닿아 있는데 타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 월마트는 이제 소비 지표로 볼 수도 있다. 월마트의 실적이 미국 경제, 미국 실제 소비자 물가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마트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니까 덜 팔렸다란 말은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닫았다. 그렇구나. 덜 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월마트가 중요한데 월마트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 경제의 가장 지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예,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까. 좀 싸고 좀 맞아요. 양질의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1분기라는 건 1월부터 3월까지가 사람들이 거의 이제 가질 않았다라는 얘기네요. 자, 지금 실적이 줄었다는 거를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줄었다라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은 자,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것도 근데 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한 가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갑이 좀 무거워졌다. 그러니까 좀 이제 다쳤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말한 게 뭐냐면은 이제 마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마트를 떠나서 다른 데로서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잘 돈을 쓰고 이제 이전에 이제 최근에 월마트라든지 이런 마트들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코로나가 있어서 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니까 음식도 좀 더 사고 게임을 해야 되니까 TV도 큰 거 사고 이런 식으로 마트에서 돈을 쓰는 게 많았었는데 이번 1분기의 특징이 이제 엔데믹이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돈을 TV를 사고 뭐 음식을 사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는 항공권을 사고 호텔을 예약하고 그리고 이제 뭐 티켓, 공연 같은 걸 구경하고 이런 데 돈을 쓰는 데를 가면서 그렇구나. 여기 실적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식당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경기가 어쨌든 나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소비 패턴 자체도 빠져나가면서 그렇죠. 이제 마트들이 당분간 유통업계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판매가 줄었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또 하나는 비용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판 거는 비슷하게 팔았는데 저희 그 마트를 운영하는 이제 유통업계에서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마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왜 늘었느냐?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인플레이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유통마진입니다. 뭐냐면은 운송마진, 운송 쪽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마트들, 월마트, 타깃 다 전국구지 않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물류 배달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그런 운송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운송 비용이 거고요. 높아졌고. 두 번째는 임금 부담입니다. 이제 직원들의 임금이 올랐는데 금방 말씀드린 운송도 운전 기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임금이 올랐고요. 판매 캐셔들의 임금이 올랐고요.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 임금과 이제 유가 인플레이션이 비용을 증가시켜서 마진을 낮췄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나 이런 실적들이 약간 줄긴 했으나 큰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출이 늘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임금 쪽으로 해서 지출들이 많이 늘다 보니 실적이 그만큼 또 하락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두 개 기업이 매출이 작년 동기나 시장 예측치보다 많이 줄거나 되려 오르기도 했어요. 많이 줄지 않거나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비용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럼 종합을 해보면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 리스크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 월마트 뉴스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매니저급을 뭐 어떻게 해주겠다. 연봉 협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던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 실적 부진의 요인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코스트코가 이번 주 실적이 예정돼 있거든요. 아, 진짜요? 코스트코나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게 이제 경기 필수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기업들이고 또 이번 주 있는 게 베스트바이 이런 데 있습니다. 전자제품 파는 데가 여기는 임의 소비재라 하거든요. 사실 없는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제 임의적으로 쓰는 것들인데 이런 데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번 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별로 좋지는 않겠죠. 거기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네. 코스트코가 만약에 잘 안 나오면은 또 이번 주 주식도 터질 수 있다. 이런 그렇구나. 이제 전망이 나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이런 유통업체들이 다시 올라오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통주 부진 소식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자, 이거는 좀 한국 이야기인데 또 미국과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많은 이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 재밌는 행보를 했습니다. 이제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쉬지도 않고요. 바로 내리자마자 간 데가 바로 삼성전자 네. 평택 공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중을 나와서 세 명에서 이제 평택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반도체 협업,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요거부터가 약간 의미가 있죠. 네, 요런 장면을 보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공장을 또 텍사스 오스틴에 지금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하기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도 반도체 굴기라고 하죠.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이 반도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작년에 투자하기로 공장 설립하기로 한 거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더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발표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something new는 없었어요. 아, 다만 그냥 그 이제 얘기구나. 그냥 네, 똑같은. 그렇죠. 예.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가보고 이런 관심을 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삼성 우리들의 정말 큰 협력하는 회사야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이게 맞아요. 이제 삼성의 경우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현대자동차입니다. 이제 네, 현대자동차가 되게 큰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유일하게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경제인들 그래요? 중에 이렇게 독대 이재용 그 부회장도 윤석열 대통령 같이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은 그냥 조 바이든 대통령과 둘이서 35분 동안 단둘이 봤어요. 35분이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도 현대차를 신경 썼고요. 이 현대차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놓은 게 무려 10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이번 기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애틀란타 그 딱 방한 일정에 맞춰서 그날 또 애틀란타에서 발표를 같이 했죠. 맞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애틀랜타 조지아에 이제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그리고 전기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5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발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와 별개로 현장에서 그러니까 네.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 정의선 회장이 50억 달러를 네. 추가로 또 더? 미국에 투자하겠다. 어떤 분야를 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기술, 그다음에 항공 운송수단 이런 거에 대한 걸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거는 장소는 어딘지 발표 안 되고. 그쵸. 일단은 투자를 하겠다. 왜냐면은 그 정도만. 지금 현대차가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어요. 서부에서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모셔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 자율주행 기술을 오. 이제 테스트하고 실험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들어본 것 같아요. 개처럼 생긴 맞아요. 아시나요? 뉴욕 네. 경찰에 그래서 그게 오잖아요. 네, 그 로봇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 기업인데 예. 현대자동차 그걸 인수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현대자동차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제 스팟이라는 로봇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UAM 이제 항공선 이동 수단 요거 같은 경우에도 워싱턴 DC에 이미 협작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돈을 더 늘리겠다. 요런 늘리겠다. 약간 그 라인업이 약간 테슬라 쪽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네.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인데 로봇 만든다 하고 있고요. 그렇죠. 뭐 자율주행 기술이야 뭐 테슬라의 핵심 그렇죠. 기술이고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항공 쪽도 그렇고 물론 우주 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 이게 이번에 독대할 만하네요. 그렇죠. 뭐 독대할 만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이제 매일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해보니까 질문이 나왔어요. 왜 그러면 삼성이랑 현대가 네. 무슨 혜택이 있나요? 왜 그렇게 미국에 퍼주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게 어쨌든 간에 왜 삼성이랑 현대는 미국을 가느냐? 어쨌든 미국이라는 경제 시장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진다, 이제 경쟁력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쵸. 뭐 현대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내수 시장, 자동차 내수 시장도 미국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막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팔려면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맞아. 운송 비용 같은 게 드는데 이제 요번 발표를 통해서 이제 조지아 애틀랜타 이제 공장을 만들면은 이제 거기서 생산하면 미국에다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운송 비용이 하죠. 세이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현대차나 삼성 입장에서는 미국의 시장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확대하는 건 당연히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렇게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정부 입장에서 뭔가 혜택을 주기도 하겠지만 근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남미 쪽이나 이런 공장들이 있었는데 최근은 아니죠. 얼마 전에 또 멕시코에서 무슨 기아 공장 문 닫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그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미국 같은 경우에 좀 그러니까 비싸고 쉽지가 않은데.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가 좀 그랬습니다. 반도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니까 사실 해외 업체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비용 그럼요. 부담이나 그런 공장을 짓기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서 뭘 미국으로 했다? 들어와라. 미국에 오면 우리가 그만한 인센티브 충분히 주겠다라고 주겠다. 하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마치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미국 그렇지. 시장에서의 너희들 그렇게 하면 힘들 걸 문제 될 걸 이렇게 하니까 삼성이나 TSMC 이런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들어간 건 없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요. 어쨌든간에 쉽지는 않은 결정이라고 보여요. 그럼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 예. 뭐 그만큼 이제 정부가 보장해서 그렇게 일세를 주겠다고 하니 그거 믿고 가보겠다라는 거죠. 네네.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분위기는 근데 너무 시절이 안 좋아서 이런 발표가 났고 한국의 뭐 그 외에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 좀 손해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이렇게 좀 공장을 키워간다면 브랜드 네임이 좀 올라갈 수도 그럼요. 있겠죠. 네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본 차하고의 경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하여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으로 인해서 현대차와 삼성이 아주 큰 선물 보따리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안겼는데 요게 또 근데 중간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주동훈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